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이죠. 네. 어제는 제가 밤늦게까지 운동을 좀 하느라 매주 화요일은 제가 운동을 하는 날입니다. 대부분 야간 구기 종목 스포츠들 특히 주중에 한 번 정도 하는 운동들은 화요일 날 많이들 하세요. 화요일 또는 목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해요. 네. 하는데 원래 제가 예전에는 일요일 오전 하는 운동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일요일 오전에는 안 하고요. 안 한 지 좀 됐습니다. 화요일 밤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에도 좀 할까? 화요일, 목요일 고민은 중인데, 일단은 뭐 좀 생각은 해보고요. 격한 운동을 하다 보니 구기 종목입니다. 뭐 남자들의 운동 아시죠? 네, 뭔지. 네, 빤스 한 장만 입고 운동화만 신으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는 날씨가 갑자기 추운데 나가서 땀을 흘리고 운동을 했더니 네, 몸이 생각보다 좀 안 풀린 채로 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날씨가 그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집에 왔는데 보통 이제 화요일은 집에 오면 한 12시나 그쯤 해서 뭐 숙제도 좀 하고 그러는 편이었는데 그죠? 네, 어제는 그냥 샤워하고 바로 그냥 숙면을 취했습니다. 어제 국내 주식 일봉 5가지 패턴은 운동하러 나가기 전에 짧게 만들어서 올렸고 두 개를 다 하려니까 시간이 약속 시간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어제 국내 주식만 먼저 해서 올렸고 오늘은 지금 비트코인 메타트레이더 5를 이용한 인피녹스 거래죠. CFD 비트코인 거래를 숙제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고요. 뭐 이게 골드라고 하는데 골드는 제가 잘 몰라서 골드 차트는 제가 일단은 뭐 열어놓진 않았습니다. 골드 차트 뭐 일봉 이렇게 있긴 하죠. 질질 뺐던 설명 잠깐 했었던.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 3분봉입니다. 3분봉으로 수동 매매를 하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그분들은 뭐 실전 매매를 겸해서 공부를 하시겠다 하여 모이셨는데요. 지금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신 분들 빼고 한 지금 7분이 끝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가 3주 차인데요. 지난번 숙제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한 달 말까지는 이번 달 말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인가요? 네.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구나. 네. 까지는 일단 그분들이 하시는 방법대로 그냥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5가지 패턴, 3분봉 5가지 패턴 매매만 공부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강제로 저거는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다음번 같이 공부하실 분들이 꾸려지게 되면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시게 되면 그분들하고는 철저하게 3분봉 5가지 패턴 매매로만 할 겁니다. 지금 화면에는 3분봉의 캔들이 포인트 기준으로 200포인트, 몸통 기준으로 200포인트 이상 상승하거나 하게 되면 색깔이 붉은색 또는 파란색으로 표시되게 하고 숫자들은 그 해당 캔들의 고점까지의 포인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게 지금 오늘 거고요. 오늘은 그러한 큰 포인트를 가진 단일봉들의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 날이었는데 어제 제가 운동하고 잠든 밤 사이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네요. 그리고
아마 제가 운동하던 그 시간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저녁 9시부터 운동을 하니까 네, 그때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갑자기 급락을 하고 하듯 올라가다가 네, 급격하게 이 비트코인은 제가 10월 달부터 한 달 동안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잠자는 사자처럼 조용할 땐 정말 지루하게 아무 일도 없듯이, 하지만 이렇게 요동칠 때는 정말 사정없이 흔들어대기도 하고 정말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낚아채듯 네,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올라가서는 또 그냥 다시 제자리로 네, 배불러서 네, 힘이 빠진 건가? 그런 식으로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내려오고, 이런 그 패턴들이 이것도 밤에 일어났네요. 그죠? 밤과 새벽 그 다음날 아침까지 뭐 특정 시간 패턴이 있는 것 있을 수도 있고요. 제 눈에는 뭐 딱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정말 네, 그냥 정말 평화롭게 횡보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 여기도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또 반등하고, 여기도 굉장히 여기 진폭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숫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올라간다고 해서 네, 끝없이 올라가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네, 또 내려오면 또 끝없이 내려가기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끝없이 내려온 것 같네요. 이거는 네, 끝없이 내려왔다가 또 다시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는 아니고 또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걸 한 4시간 캔들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이게 하루죠? 하루인가? 일주일인가? 이게 며칠이야? 26일, 10월 26일, 27일. 네, 여기 일주일이네요. 그죠? 그래서 며칠 동안, 자, 그렇다고 이거를 뭐, 이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정말 길게 또 이렇게 놓고 보면 4시간짜리 캔들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또한 박스권이다.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이 박스권이라는 건 내가 어떤 캔들에서 어느 만큼 먹을 것이냐. 이 박스권은 1978, 11,000포인트짜리 박스권인데요. 네. 이거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매매 단위로 이 박스권에서 내가 행보 매매를 할 것인가 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기준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저게 있죠. 네. 이 날짜 지나면 보관료를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스왑 비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리 비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골드는 토요일, 일요일 시장을 열지 않은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1년 365일 돌아가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모든 시간 프레임에 맞춰서 전략을 세운다는 건 그것도 무리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매매, 뭐 박스권 매매를 한다라면 박스권의 기준도 내가 세워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매매법은 기준봉 매매죠. 그럼 기준봉에
기준도 세워야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포지션 청산 규칙도 있어야겠죠. 나는 당일 청산 무조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 청산입니다. 굳이 들고 있어 봐야. 내가 이 흔들거림을 아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큰 11,000포인트짜리 폭을 가지고 있는 박스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박스 속에서 그 흔들거림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저는 이제 포지션을 당일 청산의 컨셉으로 가는데요. 뭐 국내 주식도 뭐 그렇진 않죠. 네, 국내 주식은 요즘에는 이제 그 며칠씩 가지고 가는 것도 요즘에는 연습 삼아서 하기는 하는데요. 네, 어쨌든 3분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 15분봉으로 기준으로 매매한다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당일 청산 기준으로 저는 가져가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네. 특정 포지션을 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거래 단위 랏, 여기서는 랏이라고 표현하니까 최대 랏수도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난 눌리면서 산다. 여기서 내가 뭐 0.1랏을 사고 또 눌러준 안 올라가네. 난 목표가 매도가 여기인데 0.1랏을 사고 뭐 여기서 또 뭐 0.1랏을 사고 예를 들자면요. 해서 총 0.3랏을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져. 네. 또 빠져. 그 물타기로 내가 0.1랏이든 0.2랏이든 또 물타기를 한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내가 하루 최대 한 포지션 하루든 뭐 스왑을 하든 내가 계산한 최대 보유 거래 랏수를 정해놓고 그걸 넘어서서 빠지면 그 다음에는 뭐 손절 전략이겠죠. 손절 또는 익절, 여기서는 다 합쳐서 그냥 청산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청산 전략. 네. 그래서 손절은 내가 어느 정도, 익절은 내가 어디까지. 그래서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제 이런 급등, 네, 이런 더 이상 못 뻗어 나가는, 그 다음에 급락, 그쵸? 그리고 반등하는 듯 다시 급락, 또 반등, 뭐 이런 것들. 어제 여기 걸린 거 보면 또 여기 저항에 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이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 올라탈 때는 반드시 이런 기준들이, 네, 룰이 있어야겠죠. 자기만의 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5가지 패턴 이야기를, 기술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숨 좀 돌리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니까요. 뭐 이미 익히 다 아시는 내용이라 하시면 오늘은 뭐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뭐 5가지 패턴 딱히 테크니컬한 부분이라고는 다 돌파의 개념이니까요. 오늘은 뭐 여기 정도 돌파했을 때 뭐 질질 패턴 정도 그렇게 본다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박스죠. 박스. 당일 박스 만들어 놓고 그 박스를 넘길 때 어떻게 내가
올라탈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다 5가지 패턴이고요. 대부분 지금 이렇게 흔들거리는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매매는 네, 그냥 상한선 패턴하고 5가지 패턴 중에서 질질 패턴 요 2개만 집중적으로 네, 조금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런 부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보다 이 비트코인 CFD 거래가 결코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해지 거래이고 레버리지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국내 주식도 미수 신용 거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안정적이다. 국내 주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절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국내 주식도 기준이 없으면 매 한 가지입니다. 돈 꼬로박는 거는. 그래서 이런 나의 매매에 대한 그런 기준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숙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다고 뭐 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타점 매매 포인트 네, 매매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매매 포인트는 제가 다루고 있는 3분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법이 유일한 확실한 매매 포인트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요. 어찌되었건 확실합니까? 확실한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 혹시 바이 포지션을 찍거나 셀 포지션을 선택을 하실 때 그 이유가 네. 일관되게 네. 제가 예전에 3분봉 5가지 패턴 그 공부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제가 3분봉 5가지 패턴을 선택한 이유는 일관되게 나의 타점에 대해서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어쨌든 간에 차트를 펼쳐놓고 지나간 차트라도 네. 일관되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타점의 바이셀의 이유는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오를 것 경험적으로 이 경험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오를 것 같아서 바이. 경험적으로 지금쯤이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올라야 하기 때문에 바이. 반대죠. 반대로는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로는 아니에요. 네. 내릴 것 같아서 셀 포인트를 찍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셀 포인트를 찍는 이 이유를 왜 오를 것 같은지에 대한 이유를 일관되게 타인에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의 기술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다음에 올라야 하기 때문에 왜 올라야 하는지 거기서 충분히 내렸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올라가야지. 충분히 내렸으니까 조정을 했으니까 올라가야지. 네. 이걸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오케이.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경험적이라는 단어는 일단 괄호를 치고요. 혹시나 만에 하나 한 분이라도 오를 것 같아서 올라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바이 마크를 찍고, 내릴 것 같아서 내려야 하기 때문에 셀 마크를 찍으신다라면, 네, 한번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대신 차라리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배운 곳에서 바이를 하든 셀을 하든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식이든 이 트레이딩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알고 태어나진 않아요. 모태 포인트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처음 시작은 책을 보든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어깨너머로 배웠든 직접 손수 가르침을 받으셨든 돈을 내고 강의를 들으셨든 인터넷에서 강의를 들으셨든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셨든 무언가 내가 집중해서 배운 그 포인트, 그곳이 있고요. 그게 한 개이든 두 개이든 혹은 여러 가지이든 그 배운 딱 그 지점, 여기는 내가 배운 곳이야. 여기서는 매수를 해야 돼.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돼. 라고 배운 그 지점에서 포지션을 취해서, 네, 그게 뭐 100% 무조건 다 맞으면 신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닌 경우 뭐 손절을 하든지 이제 그렇게 가더라도 내가 배운 곳에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자라면 숙고를 해 보셔야 되고요. 후자시라면 네, 이 프로세스를 더욱더 견고하게 다듬으셔서 앞에 말씀드렸던 네, 포인트, 네, 포인트 전략이라든가 랏 전략이라든가 청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면 뭐 잘 되죠. 잘 될 겁니다. 잘 돼야죠. 잘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느낌으로 매매하는 건 네, 강원 낸다고 동의를 하죠. 이번에는 홀수가 나올 것 같아서 홀수에 내가 돈을 걸고요. 이번에는 홀수가 2번 나왔으니까 이번엔 짝수가 1번 나와야 돼. 그래서 짝수에 돈을 거는 강원랜드랑 똑같고요. 그 배운 대로 하면 그래도 잃더라도 배운 대로 하면서 내가 이제 나만의 어떤 그 포인트를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만의 그 포인트도 내가 배운 그 토대 위에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배운 대로 하면 네. 그래도 나름의 네. 그 뭐라고 부르던데요. 그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하셨던 임요한 씨가 또 포커나 이런 대회를 하잖아요. 그것도 무슨 용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강원랜드의 이 홀짝 느낌으로 던졌다가는 네,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네, 천차만별인데. 그래서 나는 배운 게 없고 이제 처음 배우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처음이라고 하신다면 네.
무조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연습부터 하십시오. 무조건 모의 계좌를 통해서 내가 그 배우고 있는 그게 하다못해 내 주변에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습득할 때까지 데모로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돈을 가지고 실전 매매를 하시더라도 없어도 될 만큼, 없어도 느낌도 안 가는 만큼만 투자를 하십시오.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게 처음이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는 내가 불로소득, 노동력 없이, 노력 없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소득이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해주듯이 광고 되게 많잖아요. 해주는 내가 잠자는 동안 내가 현실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10배 이상 그런 걸 가져다 주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이든 골드든 뭐 인피닉스 계좌를 갖고 있으신 분이든 뭐든 간에 여기에는 우리 말고도요 여러 수십만 명, 수백만 명들이 매달려서 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매달려서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어떻게 하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는 잃어야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는 거죠. 모두가 다 잃어도 이 회사는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벌어야 되고 누군가는 잃어야 돼요. 그만큼 반대급부로 시뻘겋게 뜨고 모두가 다 이득을 취해도 이 회사는 망합니다. 누군가는 잃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잃겠죠. 그러면 그래서 안 당하려면 이런 잠자는 동안 내가 버는 소득의 10배 이상을 이런 허황된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이거 저는 단언할게요. 그냥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요.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투잡, 쓰리잡 뛰어보신 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까지 끼어서 학비 벌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인내해야 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기도 할까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움의 과정과 그 배움의 결과로 이 소득을 이어내는 그 과정은 인내와 고통과 절망이 똑같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없이요, 내가 뭐 교육비 뭐 한 달에 교육비 300만 원, 400만 원 내고 강의 딱 20일 듣고 이거 20일 안에 이거 이 이론 이해 못하면 바보지요 이러면서 그런 거 들어서 20일 이후에 한 달 뒤부터 근데 강의비는 내가 무조건 뽑는다. 뽑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몇 명이나 뽑겠습니까?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그 강의비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고 오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만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차라리 그냥 그 배운 그것만 가지고라도 처음에는 하면 되지 당연히. 근데 할 때 무조건 데모로 해야 된다. 바로 실시간 실전 매매 들어가는데 없으면 안 되는 돈 들고 하죠.
그래서 더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더 무리수를 두게 되고 내가 분명히 돈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이론을 배운 걸 가지고 그래도 하면 되는데 또 다른 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또 다른 이론을 배우는데 그것도 배워서 또 연습 안 해. 그 배울 때는 연습해요. 그거 딱 끝나면 연습 안 해. 바로 실전 매매 들어오고 없으면 안 되는 돈 들고 또 들어가죠.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기법을 다루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동 매매죠. 어떤 매매를 다루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꿈의 크기를 갖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동 매매가 잘 작동되어야 그걸 그나마 자동화시키고요. 그 자동화된 걸 살펴보며 이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없고 이 과정 없고 이것만 냈다 가져와가지고 나는 그냥 하루 종일 돌릴래. 청산. 하루 종일 돌릴래. 청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 자동화로 돌리는 이 매매의 이 수동의 원리, 이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잘 작동하고 잘 이해를 하고 이걸 돌리는 건가? 그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해요. 이거 이해를 하고 자동화를 돌리는지. 여기 마켓 들어가면 자동화 뭐 많잖아요. 이게 시장 여기 들어가면. 이것도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대충 앞에 서론 한 대여섯 줄 읽고 이거 이동평균선 갖고 자동화 돌리는 거구나. 이거 볼린저 밴드 갖고 자동화 돌리는 거나. 내가 유튜브에서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로만 100억 번 사람 유튜브 올라온 거 봤어. 나도 가면 이거 그거겠네. 돌리는 거죠. 네, 24시간 돌아가는 호스팅 서버 하나 임대 받아가지고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주고 그냥 그 집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냥. 돈 벌려. 잘 될 땐 잘 되지. 안 살펴봐. 다음날 또 돌려. 청산. 이러면 안 됩니다. 모든 전산화라는 옛날 용어가 있는데요. 이 전산화할 이 대상은 회사 시스템들이죠. 시스템 전산. 이 시스템이라는 건 이미 수동으로 회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엑셀을 이용하든 수기 전표를 이용하든 이메일을 이용하든 수동으로 뭔가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뭐 바코드를 이용을 하든 뭐 다른 이용해서 전산화를 하려 자동으로 쫙 해서 공장 안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스마트 팩토리, 요즘 팩토리 용어 많이 들리죠. 국내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뭐 물류 자동화,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막 다 자동화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회사에 없는 거를 갑자기 얘네들이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수동화되어져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걸 이렇게 만드는 거죠. 수동 매매가 그래서 수동 매매의 틀이 먼저입니다. 박스권의 원리, 박스권의 이해도, 박스권 이탈 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박스권의 상단과 박스권의 하단은 전체적으로 차트의 흐름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로 그 역할을 맡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이동평균선이 벌어지거나 다시 모이게 되는 그 과정에서의 캔들의 높낮이,
사이즈들. 여기서는 포인트. 오늘은 이 간격이 1200포인트인데 어제는 이 간격이 750포인트다. 이건 일봉상에서 어떤 이유들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루고자 하는 수동매매, 그 수동매매의 틀, 그 틀이 내가 하고자 하는 자동매매의 틀과 자동매매의 방식과 접목이 가능한가 혹은 일치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나는 아직까지 실전을 했던 큰일 날 것 같은데 모의로 하고 모의로 얼마? 일주일이면 될까요? 한 달이면 될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잡힐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저는 숨 좀 돌리고 쉬어가자는 의미로 오늘 숙제를 하는데 이야기가 좀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레버러지를 쓰시잖아요. 이거 지금. 네. 레버러지이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한번 털리면 세게 털린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은 확실한 매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내가 손절해도 배운 곳에서 바이셀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쉬운 게 아닌데 그냥 오를 것 같아서 내가 주식을 한 10년을 했는데 차트만 보면 대충 오를 것 같아서 뭐 사지 뭐 내릴 것 같아서 뭐 셀 찍지 뭐. 네. 이 비트코인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누가 내 뒤에 CCTV가 달렸는지. 네, 바이 찍으면 내려갑니다. 셀 찍으면 올라가고요. 그게 그 경험을 이제 고작 한 달 된 사람이 겪는 경험이 아니라 몇 년 된 사람도 겪는 경험이죠. 그건 이 판이 그래요. 이 판이. 그냥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내가 가진 돈 다 털리는 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털리고 나는 살아남는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다. 승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인 그런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브레이크 한번 걸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 제 영상은 수많은 브로커들과 수많은 선생님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새끼는 뭔데? 하지 마라 그래? 지가 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할 말 없고요. 네. 네. 들을 사람만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숙제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네. 5패턴은 지금 박스권, 오늘은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도 분명히 포인트를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네. 찾을 수는 있고요. 찾을 수는 있지만 일단 이 박스권에서 5패턴보다는 일단은 박스권 안에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생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과 경험들로 쌓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박스는 저는 지금 방금 이렇게 박스를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박스를 또 어떻게 그릴 건지 또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매일. 지금 요 박스는 여기가 피봇 포인트입니다. 당일 피봇 포인트를 기준으로 피봇 포인트는 전날 캔들의 시가와 저가, 종가와 고가를 곱하기 나누기 빼기 계산을 해서 다음날 오늘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요건 전전날도 아니고요. 딱 전날 거 가지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만 유효한 라인이고요. 피봇 포인트 요게 그냥 딱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네, 그래도
상승의 실마리가 보이느냐? 얘보다 내려가면 좀 하락의 실마리가 있느냐? 하락보다는 지지를 하러 내려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락이라는 개념보다 바닥을 확인하러, 테스트하러. 얘는 지금 피보 포인트와 첫 번째 저항, 1차 저항. 이 메타트레이더 5 툴에서는 요 라인이 2차까지만 있습니다. 2차 지지. 네, 여기는 밑에니까 지지고요. 피보 포인트고, 여기 1차 저항이죠. 저항. 요게 어제의 1차 저항 라인과 다르죠. 네. 요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전혀. 이건 저항이고요. 이게 2차 저항이고요. 어제 1차 저항까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1차 저항을 뚫었어요. 어제 2차 저항까지 어제 1차 저항까지 다 달랐다가 저항 걸리고 떨어졌다 했을 때 이거는 어제 1차 저항이 오늘에도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공교롭게 어제의 고점이라서 그래요. 전일 고가죠. 그럼 전일 고가는 왜 여기 생겼을까를 생각했을 때 전날 1차 저항에서 걸렸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봇 라인이 차트상에 몇 날 며칠께 같이 표시가 된다 하더라도 연관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갈 때 이제 우리는 2차 저항까지 갈 걸로 생각을 할 것인지, 가다가 멈추어서 다시 1차 저항을 지지 테스트를 하러 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쭉 빼서 다시 피보 포인트를 확인하러 내려올 것인지. 그죠? 이렇게 뚫었는데 이거 지지 못하면 어제처럼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여기서 지지를 한번 했어요. 그죠? 반등했는데 못 갔죠. 그대로 꼬꾸라치더라. 여기도 한번 지지를 있었는데 못 갔죠. 꼬꾸라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공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박스가 요렇고, 박스의 포인트의 높이 자체가 한 30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만큼 2300포인트, 한 24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거 2400포인트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4등 분선. 이렇게 나누어서 나는 박스를 4등 분선해서 요만큼, 절반, 상단, 그죠? 다시 4000포인트, 2300포인트 하단 요만큼. 요렇게 내가 나눠서 박스를 볼까? 그러면 요 박스의 중심선은 여기, 하단 박스의 중심선은 여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자동 매매를 여기서 이렇게 돌릴까? 여기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수동으로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패턴은 없네요. 5패턴만 한다면 매매 없습니다. 물론 다른 걸 또 좀 섞으면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저녁 시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누군가는 위로 올라가길 바랄 거고 누군가 내려가길 바랄 건데, 어느 분이 승자이신지, 아니면 어떤 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밤새 요러고만 가기를 바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누가 승자인지는 내일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